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72회 전산회계 1급 이론 기출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구성으로 틀린 것은 1번 새로운 상품을 소개하는데 발생한 광고, 선전비는 단기 비용이죠. 판관비 비용 처리하시면 되는 거지 취득원가 구성하는 게 아닙니다. 2번 자본화 대상 차입원가는 건설 중인 자산, 유형자산 취득원가를 구성하고요. 세 번째, 취득세 등 유형자산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 공과금은 취득원가죠. 만약에 취득이 아니고 이게 아니고 보유와 관련된 세금 뭐가 있을까요? 재산세 또는 자동차세, 이 보유와 관련된 세금은 세금과 공과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취득과 관련된 제세 공과금이니까 취득원가 구성하겠죠. 네 번째,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입 금액가, 만약에 이게 200원이에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평가한 현재 가치, 이게 100원이에요. 이게 시가죠. 따로 해당 채권을 매입한다면 100원이면 사요. 근데 취득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특히 차량 운반구, 지역개발 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해야 돼요. 비싸게 매입하죠. 이 둘 간의 차이 100원. 100원은 해당 자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급되는 거니까 차량 운반구 취득 원가에 가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2번, 다음 주 세무에 매도 가능 증권 거래로 인하여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보시면 주 세무는 2018년 1월 16일에 주 회계 주식 100주 주당 만원의 취득 매도 가능 증권으로 회계 처리함, 취득하고 취득 관련 수수료 비용 2만원을 포함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리고 다음 달 1월 17일 주 회계 주식을 주당 50주를 주당 9,000원에 현금 처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취득 1월 16일 날 취득 시 분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으로 회계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죠.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취득 원가는 매입 금액에다가 매입 수수료 부대 비용을 가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주 곱하기 만원에다가 플러스 2만원 더하시면 되겠죠. 해당 금액은 얼마예요? 102만 원이 됩니다. 1020 000 현금 지급하고 매입한 것으로 보시면 되죠. 여기 현금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변에 현금 102만 원이 됩니다. 이어서 그 다음날 처분에 관한 분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주 중에 100주를 다 처분한 게 아니고 몇 주를? 그렇죠. 50주를 처분하였으니까 절반만 사라지는 거예요.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102만 원의 절반이면 여기가 51만 원이고 처분하여 받은 돈은 50주 곱하기 주당 9,000원이면 돈이 45만 원이 들어옵니다. 차변에 현금 45만 원. 51만 원짜리 45만 원 팔았으면 손해봤죠. 손해본 금액이 얼마냐면 6만 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이 금액이 6만 원. 영업의 비용이에요. 비용이 6만 원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단기 순이익은 6만 원이 감소하겠죠. 단기 순이익 6만 원 감소한다. 답은 3번이 됩니다. 이번에 답은 3번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유동성 배열법으로 나열할 경우 배열 순서로 옳은 것은, 자, 먼저 첫 번째 건설 중인 자산은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 상품은 재고자산, 투자부동산, 투자자산, 외상매출금, 당대자산. 빨리 현금화되는 걸 먼저 기재하는 겁니다. 따라서
매상 매출금을 가장 먼저 기입하고 매상 매출금을 가장 먼저 기입하고 이어서 재고자산 두 번째 기입하고 세 번째 투자자산 기입하고 네 번째 유형자산을 기입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배열 순서 답은 몇 번이 될까요? 답은 4번. 매상 매출금, 상품, 투자 부동산,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기재하시면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나열하는 거죠. 문제 4번. 다음 중 단기 말의 장부상 재고 금액이 실제 재고 금액보다 큰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옳은 것은 단기와 차기 매출 총이익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상품 매매업을 영위하는 상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가 상품이고요. 상품 기초 상품 재고액이 100원이에요. 단기 순 매입액이 9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판매 가능액 얼마죠? 1000원이죠. 1000원. 기말 재고액이 여기가 200원이다. 그러면 매출원가 얼마예요? 판매할 수 있는 금액이 1000원인데 판매가 안 된 게 200원이기 때문에 판매가 된 거는 당연히 800원이 되겠죠. 따라서 매출원가 여기 매출원가 800원이 되는 겁니다. 800원. 이게 올바른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장부상 재고 금액이 뭐냐면 있어야 할 재고 금액이에요. 있어야 할 재고 금액이 실제 재고 금액보다 큰 경우, 그러니까 이게 실제예요. 실제가 기말 상품 재고액이 200원뿐이 없어. 근데 이거를 더 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300원 이렇게 장부상 300원으로 가대 계상을 했을 때 그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자, 그러면 보세요. 기말 재고액이 300원이면 매출액은 여기가 그쵸 700원이 되겠죠. 이거는 오류예요. 오류. 이어서 손익계산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보시면 먼저 매출액이 얼마일까? 매출액을 1000원이라 할게요. 올바른 매출액 1000원. 올바른 매출원가는 여기가 800원이 되는 거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 총이 여기가 200원이 되고요. 이게 올바른 거예요. 근데 오류. 보니까 기말 재고액이 300원이 되면 매출원가가 얼마죠? 그러니까 매출액은 변동이 없는데 매출원가가 700원이 되니까 매출 총이익은 어때요? 300원이 되는 거죠. 장부상 재고 금액이 실제 금액보다 크다. 그러면 매출원가 어때요? 매출원가 800원에서 700원으로 과소 계상이 되어지고요. 다음에 매출 총이익 200원, 300원. 여기는 과대 계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단기 매출원가가 과대 계상. 과대가 아니고 과소예요. 여기 과대를 과소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기 매출원가가 과소 또는 과대 계상 될지 알 수 없다. 단기 과소면 차기는 과대 이렇게 자동 조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좀 어려우니까 2번과 4번은 패스하고요. 1번과 3번 놓고 따지면 될 것 같아요. 3번 매출 총이익이 어때요? 매출 총이익이 과대 계상이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매출원가 매출 총이익은 그 다음 기 차기에 반대 조정이 이루어져요. 반대 조정. 이 내용은 이론 시간에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5번. 다음 중 재무 상태표의 유동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항상 나오는 문제에 우표와 수입인지, 우표는 통신비, 수입인지는 세금과 공과, 비용 처리하시면 되고요. 만기가 6개월인 타인 발행 약속어음은 매출 채권 중에 받으럼 처리하시면 되겠죠. 질권 설정된 보통예금, 여기는 사용 제한이 있는 거죠. 사용 제한이 없는 게 아니고 사용 제한이 있다. 그러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요. 질권 설정된 보통예금. 그러니까 제가 채무자고 제가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내가 빚을 갚을 때까지 사용이 제한된 게 질권 설정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질권 설정이면 사용 못해. 그러면 현금이 아닌 거지. 그렇죠? 은행 발행 자기계수표 현금으로 교환되어지니까 통화 대용 증권이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포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답은 4번이에요. 이어서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다음 중 기말 재고 자산의 변동과 관련하여 계정 설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성격이 가장 다른 것은 도난, 증발, 파손은 뭐예요? 1번, 3번, 4번은 여기는 사라진 거죠. 따라서 감모에 대한 설명이고요. 감모. 그리고 2번 진부하는 오래되어서 낡아가지고 시가가 하락한 것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하락분. 시가가 떨어졌으면 여기는 평가 손실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1번과 3번과 4번은 감모 손실이고요. 2번은 평가 손실과 관련된 내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격이 다른 하나는 뭐가 되겠어요? 2번이 되겠죠. 7번. 다음 중 재무 상태표에서 해당 자산이나 부채의 차감적인 평가 항목을 모두 선택한 것은 감가상각 누계액은 유형 자산의 차감 계정이고요. 대손 충당금은 채권 자산의 차감 계정이고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 액면금액의 차감 계정이고요. 퇴직연금 운용 자산은 퇴직급여 충당부채 비유동부채의 차감 계정이 되는 거니까는 다 자산과 부채의 차감 계정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8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유가증권을 보유함에 따라 무상으로 주식을 배정받은 경우 회계 처리 방법은 주식 배당이죠. 주식 배당이면 우리 회사는 별도의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요. 장부 가액이 증가하는 회계 처리하지 않고 수량과 단가를 새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내용은 자본을 배워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만약에 현금 배당 받다. 현금 배당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 쓰시고 대변에 영업의 수익, 배당금, 수익을 쓰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현금 배당은 내 주식 배당은 우리 회사 주주의 몫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장부 가액에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없으면 증감 변화가 없으니까 당연히 회계 처리 못하는 거고 주식을 받아왔지만 단가가 떨어지니까는 이 수량과 단가만 새로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8번의 답은 2번이에요.